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시각장애 아동의 엄마가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를 미리 둘러보러 갔다 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울산 북구에 사는 35살 김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7살 아들이 내년에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를 미리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족과 장애인 단체는 김 씨가 학교를 다녀온 뒤 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숨지기 하루 전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해당 학교 특수교사의 안내로 장애아 특수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1시간가량 학교 참관을 마치고 나온 직후 김 씨는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잇따라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공문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 특수반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수업을 참관했던 김 씨는 교육청에 전화를 받고 몹시 억울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된 공문은 김 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전에 학교 측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학교 측에서 김 씨가 공문 없이 왔다고 통보해와 특수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로서 경위를 알아보려 했을 뿐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과 해당 교육청은 장학사를 상대로 실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문 오류가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최근 7년 동안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 가구가 2006년 72만 가구에서 지난해 148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노인 가구의 59%는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대신 정부나 비영리 단체 또는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수혜 대상인 노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2년간의 인권상담 사례 분석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센터는 2년간 7천여 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센터 사무소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총 2,900건가량이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4,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체자유 권리 상담은 2년간 상담 건수와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며 전 연령대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많이 접수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개선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장애인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비여성장애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32%가량은 장애를 이유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의 임금은 비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65만 4천 원보다 낮은 51만 7천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12억 원이 투입된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7개월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련법에 근거도 없는 이유로 재단 정관 변경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세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3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4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지자체의 승인이 없어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12억여 원이 투입됐는데 7개월째 방치되는 셈입니다. 도로부터
괴소 인허가를 득해야 개원을 해야 되겠는데 진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금도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학생들도 기대했던 학생이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좀 관심 갖고 있는데 한 명도 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승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복지재단이 2년치 운영비 10억 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이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단이 운영비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되어 왔습니다. 신체적 불편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쓰기 어려운 탓이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해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원미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수화 통역사가 등장합니다. 수화는 통역사의 목소리로 바뀌어 전화기 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네, 구직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미싱 쪽으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고 한 달 급여는 얼마일까요? 청각 장애인도 별다른 기기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껏 전용 전화기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갑자기 필요하거나 위급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TV 서비스도 출시됐습니다. 소리를 듣고 메뉴를 떠올릴 수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스마트 TV 기능을 혼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지면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TV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하는 안구 마우스도 개발됐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알아서 이동하고 클릭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IT 기술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더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출퇴근 시간에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수요를 만족시킬 대안으로 나온 광역 2층 버스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보통 버스보다 1m가량 큰 키에 바퀴축이 3개나 되는 광역 2층 버스, 일명 굿모닝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층은 기존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 1층보다 많은 좌석이 있습니다. 기존 40인승 광역버스의 2배인 79인승으로 1회 운행만으로 기존 버스 2회 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민들 출퇴근하시는데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도입하게 되면 전혀 안전사고나 불편함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광역 2층 버스가 이달 8일부터 3주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3개 노선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 문이 완전 닫힌 다음에도 한 3, 4초가량 있어야 스타트가 된다고. 안전성은 있어요. 안 보이니까 막 되게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밀릴 때도 2층에 있으면 어디가 어느 정도 밀렸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3주간 운행되는 노선은 7770번 노선과 M6117번, 8012번 등 3개이며 먼저 수원과 사당을 오가는 7770번은 8일 운행을 시작했고 이후 김포와 서울역, 남양주와 잠실역 등의 노선에서도 각각 5일씩 운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버스에는 일반 승객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버스 업체, 정비사 등 안전관리자가 동승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용된 차량은 일종의 시험용으로 3주간의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뮤지션이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콘서트 위아 더 미라클을 공연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45명의 레인보우 뮤지션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크리스마스 캐럴, 오케스트라, 뮤지컬 공연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타이어가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설립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 콘서트 함께 소리쳐가 오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한동준, 윤영배, 박준과 노래로 물들다, 올키즈 스트라 등이 출연하며 박진 활동가의 신앙송, 활동가 퍼포먼스 등도 펼쳐집니다.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쇼콜라티의 양성과정 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후에는 초콜릿 카페, 생산시설 취업 연계 또는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15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온돌 겨울나기는 다가올 2015년 2월 17일까지를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성금과 성품을 기부받습니다. 기부된 성금과 성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학원 연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항 최초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지역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해온 포항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구 수협 중앙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업 발전과 어장 보호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수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0년 동안 어업인의 꿈과 희망을 가능하게 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솔선수범해왔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으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기약한 포항수협이 포항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을 쉼없이 노력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0만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문화, 직업 등 적절한 대책이 부족해 복지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서 다른 장애 영역의 취업률에 비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최근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많아져서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를 개발해서 일정 기간 훈련시킨 후 요양시설에 배치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 일자리 사업과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사서보조, 급식도우미, 기부 물품 관리 도우미 등 직무 개발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50만 명 가운데 0세에서 16세까지 장애인 비율은 발달장애인이 약 67%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 교육 등의 전생에 걸친 복지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기를 지난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교육, 직업정책의 미비는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어 보호만 받던 입장에서 세금을 내며 당당히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인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무행정보조 업무와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보조 업무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고 배치해서 안정적이고 만족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직업적 중증 장애인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주는 직종 개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북의 복지TV 개건 기자인 박선호 기자가 보내온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한 기업의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내 독거 및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의 초입부터 다가온 한파에 겨울나기 걱정이 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네 음식, 김치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손길은 따뜻한 온기마저 느끼게 하는데요.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